서울, 부산을 비롯 전국의 지원자들이 한 곳에 모였다. 특별한 실험에 지원했다는 공통점 때문일까 처음 만난 이들이지만 금세 친해졌다. 별로 할 거 없을 것 같은데 안에서. 아니 교도관들이 일부러 뭐지 수용자들 심리 상태 변하게 하려고 막 일 막 풀 뽑는 거 이런 거 시키고 막 빨리 시키고 막 이럴 것 같아.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지원 동기는 가지가지. 아나 들어가나 이제 못 먹는다 이거? 아니 뭐 어디 소풍 오셨어요? 네? 소풍 오셨어요? 아, 뭐 긴장되니까요. 들어가면 먹을 치워야죠. 해봐야죠.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색다른 자극이 좀 들 것 같고. 교도소라는 곳을 직접적으로 살아본 적이 다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해프닝들을 벌어질지 모르겠고. 아직은 여유만만, 농담까지 해보인다. 꼭 사람 돼서 나오겠습니다. 자, 자유 구속으로부터 화이팅! 화이팅! 드디어 체험 장소로 이동. 어때요 기분이? 되게 이상해요. 네? 진짜 범죄자 된 것 같아요. 이게 이런 걸로 인해서 네. 주는 심리적 압박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네. 내가 이렇게 갇혀 있는 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안대를 해주실래요? 와. 장소를 알 수 없게 안대를 착용하게 했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감옥 체험 장소는 일반인들의 접근이 금지된 곳. 체험 장소는 이미 만반의 준비가 끝났다. 3개의 감옥은 남자용과 여자용 독방으로 쓰이게 되고 각 방에는 개방된 화장실이 달려있다. 감옥 옆에는 간단하게 샤워할 수 있는 세면장이 있다. 제한시간 10분 내에 이용해야 한다. 감옥 실험 체험자들의 24시간은 곳곳에 설치된 9개의 CCTV를 통해 관찰된다. 신변 안전은 물론 심신의 변화를 세심하게 체크하기 위해서다. 이제 체험 시작이다. 또 내리세요. 한 분씩 내리세요. 계단 밟고. 방향도 위치도 전혀 알 수 없는 체험 장소. 이렇게 서 계시고요. 좀 기분들이 어떠세요 지금은? 좀 당황스럽네요. 이러고 있는 거를 누가 보는 사람은 없겠지. 서울이를 다 보고 있어. 아. 무덤 속에 들어간다. 조금씩 감옥 체험을 실감하는 지원자들. 하지만 아직은 느낌일 뿐이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이제 드디어 자유가 무너지는구나. 여기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요. 방향 각막도 무너졌다. 호기심은 두려움으로, 긴장은 불안으로 바뀌었다. 실감나요. 이거 입어야 되죠 이제. 이제 일상과 자유로부터 완전히 격리다. 감옥 체험 이제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안내는 벗으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교도관이랑 죄수자랑 이제 구분을 지을 거예요. 수감자랑. 신청하시는 분은 일단 저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민수. 자, 여기 앞에 서주시고요. 진명훈. 예, 앞으로 그냥 나오십시오. 교도관 역할을 할 겁니다. 김창석. 자, 서상진. 네. 서상진 씨는 교도관 역할을 수행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심리검사 결과로 역할이 나뉘어졌다. 교도관 역할 수행하시는 분들은 한 분씩 챙겨가시고요.
교도관 3명이 수감자 6명을 통제한다. 하지만 인권을 존중한 체험이 이루어진다. 수갑이랑 모자, 구두를 딱 보니까요. 진짜 현실 같고 조금 그러네요. 조금 전까지 여유 있던 표정은 이미 사라졌다.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좀 이제 좀 진짜 재소자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일까. 실제 들어오니까 바깥에서 있을 때와 느낌이 완전히 좀 틀리네. 그래요? 네. 이상 분위기도 좀 이상하고. 옷부터 다른 교도관, 지위에 따른 권위는 필수다. 교도관의 생명은 딱 절제된 옷차림. 그 수용자들이 생각할 때는 틈을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꼬투리 잡을 수 있잖아요. 아, 그 교도관님 그 똑바로 옷 안 돼 있는데요, 뭐 지퍼 풀렸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네, 꼬투리 잡히기 전에 탁 각 있는 모습. 먼저 옷을 갈아입은 교도관들이 임무 수행에 나섰다. 일단은 지금 여기 수감자분들 6분들의 지금 짐을 갖다가 영치를 하기 위해서 분목대장에다가 지금 작성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처음에 저기 나가서 옷을 갈아입고 자신의 짐을 들고 갑니다. 짐을 들고 나서 옷을 갈아입으시고 나오셔서 짐을 맡기고 그대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빈손으로. 감옥 생활에 필요한 물건은 교도관의 허락하에 이용하게 된다. 그 외 모든 물건은 반입금지다. 제자리에서 저 춤추고 뛰어보세요. 이렇게 치면 아니 들어가요. 먼저 감옥에 들어간 여자 체험자들의 시선을 빼앗은 것은 바로 화장실이다. 웬일이야. 이거 장난 아니야. 진짜 심하다 이거. 너무 열악하다. 너무. 어떻게 여기서 샤워하는 건 아니죠? 아니 화장실이 이 정도로 이렇게 낮을 될 줄 몰랐는데. 몰랐죠. 여기가 너무 시원해. 다음은 남자들 순서. 하지만 수감복이 어색하기만 하다. 제수복 마음에 드세요? 네, 아니 뻗쳐져요. 단추가 요즘 잘 안 들어가요. 아예 여기 안 찔러놨더라고요. 그러나 옷보다 더 큰 문제는 담이 있잖아요. 보니까 진짜 가슴이 딱 막히네요. 진짜 죄를 짓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참 참담할 것 같아요. 당연하다. 감옥이다. 명치품이 있는데요. 이거 손수건이 꼭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땀을 좀 많이 흘려가지고. 필요하시면 저희 교도관한테 말씀하시면 저희가 상의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소 시간 언제 줘요? 바닥 빨리 닦고 싶은데. 발바닥 완전 들어오네 이거 봐요. 방이 더럽다는 여자 수감자들. 다른 무엇보다 방 청소가 우선이다. 방 매일 닦으세요? 아니요. 네. 아니요, 여기 뭐 잘 때 매트리스나 침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위에 바로 펴서 자야 되는데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과연 청결 때문만일까? 다른 이유는 없을까? 낯설고 불편해도 2주간 생활해야 하는 장소다. 여기 신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맨발로 다녀야 되니까 바닥을 닦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닦고 있어요. 집에서는 엄마가 맨날 해주니까 이제 제가 안 해도 되는데. 청소는 생활의 편리를 위한 사전 작업이다. 하지만 남자들은 다르다. 무엇을 하기보다 서열이 먼저다. 여기서 조직내니까 되도록이면은 그런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래 위를 이야기한다면 그 예의라는 게 있으니까 일단 내가 나이가 좀 더 많은 것으로 해서 형님 동생 둘째, 셋째, 넷째네요. 둘째요. 둘째요. 첫째 형, 셋째 형. 아 이제 대빵된 기분이 납니다. 대빵. 아 그게 또 그렇게 되네요 또 여기 들어오니까.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역할 분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롤을 나누는 거죠. 역할을 나누기 때문에 그 역할을 나누기 이전에
자기들이 그 삶의 터전에 대한 적응적 차원에서 같이 공유하고자 하는 행동을 표현합니다. 남성들 같은 경우는 서열이 낮을수록 좀 허드렛 일을 하고요. 서열이 높을수록 정책 결정이나 또는 리딩 포지션을 끌고 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타나는 현상들 같은 경우는 남성들이 집단화돼서 격리가 됐을 경우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형상입니다. 그냥 그 약속으로 이런 약속처럼 문을 잠그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을 잠그고 역할 확실하게 분리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곳으로 올 때만 해도 형동생했던 이들. 창살과 자물쇠를 사이로 신분이 갈렸다. 교도관과 수감자, 지배자와 피지배자,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다. 어쩔 수 없는 감옥이다. 지금부터 식사 분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옥에서의 첫 번째 식사 시간. 그래도 뭐 맛있게 나왔어요. 모든 수감자 관리는 교도관들의 목. 일이 많다. 교도관 된 지 1시간도 안 됐는데 신문 수감자 되고 싶네요. 창살은 수감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아크릴판으로 막혀있다. 그나마 뚫려있는 배식구. 감옥에서의 식사는 밥과 국, 반찬 3가지다. 안 먹어도 제공되는 것이 원칙. 편치 않아 보이는 여자들과 달리 남자들은 잘 먹는다. 인원이 더 많기도 하지만 달리 할 일이 없어서는 아닐까. 제가 설거지 잘 하거든요. 예전에 군대 생활할 때 그러니까 비속어로 따까리 생활을 했어요. 그 좋은 말은 대대장 보좌관. 그래서 제가 이걸 잘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설거지에 익숙한 창섭 씨와 달리 속이 타는 이들이 있다. 저희 걸 갖다가 다 나눠줬는데 반찬이랑 그릇만 남아 있어가지고 지금 반찬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나눠드렸습니다. 반찬 더 오고 일단은 오늘은 이걸 먹고. 초보 교도관들의 실수다. 제공된 반찬을 모두 수감자들에게 나눠주었다. 맛있으세요? 세수대야 오뎅이라고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건데요. 진짜 몇 개 안 남았어요. 야 이거 우리 밖에다 내지 말고 세수할 때 쓰자. 저기다. 맛으로 먹을 수는 없는 일. 바닥이 보이는 어묵 국물로 겨우 배를 채운다.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교도관 회의를 소집했다. 먼저 일정을 짜기로 했다. 기상 시간 및 점호 시간은 이대로 가는데 점호 끝난 다음에 지침하는 걸로 할게요. 설명해 준다. 교도관 중 가장 연장자인 상진 씨. 교도관으로 된 친구들도 2명도 지금 여기에서 수감자, 그러니까 남성 수감자 분들 중에 나이가 가장 어린 친구들이 속해 있어가지고 제가 저 친구들을 데리고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될지 오늘 같이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도관 역할이 수감자 분들보다 하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교도관 회의도 해야 되고 수감자들 일일이 관찰도 해야 되고 밥도 저희가 넣어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좀 힘든 것 같아요. 오히려 수감자들보다. 통제를 쉽게 하는 방법은 기율을 만드는 것. 봐봐 이게 또 라인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원룸 오게끔 식사 이후에는 기율이 없다 보니 수감자들은 마치 MT를 온 듯하다. 이젠 게임까지 한다. 그 순서 어떻게 돼요? 순서요. 그냥 이렇게 이 순서대로 해요. 이 순서대로? 교도소. 임 있어요? 임? 임? 있죠. 그럼요. 왜 사람 없어요? 이름도 많은데 세 글자로 사람 이름까지 포함해서. 임순례 감독. 예지원. 원주민. 이장평. 이장병? 수감자들은 재밌게 놀고 있네. 성희병. 그런 거 있어. 그런 게 와 어딨어요? 진짜 없지 않아? 오케이 있어. 병뚜껑. 이겼어 지금. 천원 정립. 무슨 정립이에요? 그런 거 없었잖아요. 우리 출소에 마지막가 사주기. 더 이상 방치할 일이 아니다.
여기는 감옥이다. 남자 사동이랑 여자 사동이랑 대화를 금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도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통제를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엄격한 규율이 관리를 쉽게 한다. 업무가 7시 반이고요. 아침 식사는 8시 30분. 교도관에는 9시 반. 그다음에 점심 식사는 12시 반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감옥 생활이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스태프분들과 상의를 해서 물품 구매 리스트를 작성하고. 감옥에서의 첫날 밤, 먼 길을 와서 피곤할 텐데 한 사람이 잠을 못 이루고 서성댄다. 남자 사방의 한민수 씨다. 무슨 문제가 생긴 것일까? 강원도의 한여름, 맑고 깨끗한 아침이다. 밤새 서성이던 민수 씨는 여전히 깨어있고 감옥의 아침은 어둡고 무겁다. 교도관들은 수감자들보다 부지런해야 한다. 아침 점호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점호할 텐데요. 이쪽에 보면 테이프로 이렇게 붙인 선이 있거든요. 그쪽에 이렇게 일렬을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수감 번호와 건강에 이상이 있을 시 이상을 말해주시고 이상이 없을 때 이상물을 말해주십시오. 수감번호 1125번 이상 없습니다. 수감번호 1502번 잠이 안 와요. 이상모 8379 좀 속이 안 좋아요. 소화가 안 돼요. 소화 안 돼요? 소화가 안 돼? 어제 먹은 게 아직도 아직도 남아있어? 쉽게 익숙해지지 않는 감옥 생활. 할 일이 없으니 지루하기만 하다. 지혜 씨는 편지 쓰기를 선택했다. 그런데 편지를 달라는 교도관. 아니요, 다 쓰면 그냥 주세요. 여기 항상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돼. 지혜 씨는 친구들에게 편지를 3통이나 썼다. 근데 주소를 몰라가지고 모르는데? 주소보다 더 큰 문제는 검열. 어디 있고 주소? 왜 읽어야 되죠? 교도소 내부의 사정이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들어오는 거나 나가는 거나 원래 서신 검열이라는 거 되어 있을 거예요. 모두가 보는 한가운데서 펼쳐지고 읽혀지는 지혜 씨의 편지들. 야, 이거 안 돼 원래. 안 된다는 것은 감옥을 그린 그림이다. 감옥안 구조는 이렇게 생겼고 새창살로 남자 방이랑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거 완전 다 새는 거잖아요. 이거 진짜예요? 발송 불가 처분이 내려졌다. 교도소를 알 수 있는 어떤 정보 같은 게 흘러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서신 발송 불가입니다. 이제 편지 안 쓸래. 왜요? 진짜. 편지 쓰면 드려야지. 편지 다 안 되는 겁니다. 식사 시간, 못 보던 식판이 들어온다. 그런데 수감자들의 것이 아니다. 교도관들의 식사다. 아니 원래 이렇게 안 먹었는데? 식사 배분을 잘못했던 교도관들이 제대로 된 자신들의 식사를 챙기기 시작한 것. 부럽고 화가 나는 수감자들. 아니 이게 뭐예요? 맨날 먹는 밥이랑 이렇게 나오는 게 틀리잖아요. 하지만 이게 원칙이다. 맛있네요. 있어요? 아주 맛있습니다. 아니 좀 이따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뭐 밥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말 좀 해줘요, 말을. 수감자들 밥이 틀립니다. 네, 원래 틀린 건데 이제 지금부터 이제 바르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지금 여기서 몰라가지고 같이 저희가 이렇게 먹었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밥이 좀 다르게 나올 것 같아요. 아 진짜 너무한다, 먹는 거 같고 진짜. 오늘따라 더 뭘 건고 음식을 선택할 여지가 없는 것이 감옥이다. 유일한 즐거움이 식사 시간이다 보니 수감자들은 예민해진다. 더 해줄까요? 정답이 있어요? 없네. 기울이 엄격해지면서 교도관들은 한결 수월하다.
그런데 민수 씨가 쓰러져 있다. 첫날부터 소화불량을 호소하던 민수 씨. 예, 속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더부룩하신 것 같은데 필요하실 때마다 또 신경. 화장실 때문이다. 보는 사람이 있으니 제때 볼일을 못 봤고 며칠 계속되다 보니 복통까지 생겼다. 한편에선 토론이 한창. 마음 편하신 거예요, 지금? 마음이 편하지.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이 좁은 공간을 넓혀볼 수도 있는 거지. 마음으로. 그렇지, 우주 공간으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그 폭이, 이 각도를 이야기하면 그 폭이 어느 정도냐를 볼 필요가 있는 거지. 누가 대화를 원하세요? 네? 여자분 쪽에. 근데 잊지 마셔야 될 게 신분을 망각하시면 안 돼요. 신분. 갇혀 있는 자체가 형벌인데 얘기하는 것까지 그렇게 하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신분 수감자잖아요. 너무 외로워요. 너무 진짜 이 언니가 혼자 책을 읽고 그러면 나는 혼자서 말을 옆에랑 못하니까 힘들어요. 그걸 컨트롤해주고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드물잖아요. 힘들고.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서로를 주고받으면서 서로를 성숙시킬 수 있으면 더 좋은 거죠. 어쨌든 지위는 교도관이 위입니다. 인권은 동등하나 지위는 상하관계입니다. 교도관 회의가 소집됐다. 전화를 사용할 수 있느냐, 라디오를 사용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면회는 두 분이 지금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간을 어떻게 결정할 건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라디오를 갖다가 여자 사정에서 틀었으면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 여기 시설에서 주파수가 안 잡힌다 그러는데 그냥 막연히 안 된다고 하면 반말이 있을 거고 사정을 홍보해줘야 이해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냥 막아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주파수가 안 잡히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또 라디오를 가지고 와서 이 자리에서 실험해 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도 그냥 라디오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럼 이거는 그냥 주파수 문제가 아니라 안 된다라고 얘기할게요. 회의 결과 느슨한 감옥 생활에 더 엄격하고 세세한 규율이 만들어졌다. 지금 이 시간부로 상벌죄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물대 정리, 수건, 신구류 정리 정도 상태랑 그다음에 신발 정리 저기 앞에 고무신에 바로 있습니다. 여기는 여관이 아닙니다. 여기는 감옥이라는 걸 그 점을 꼭 상기하시고 여러분들 또한 수감자라는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발표 즉시 실행. 84번님도 이거 목포 저기 똑바로 개놓으시고요. 똑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것도 벌점 처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책 보지 않은 것도 다 안쪽에 채워주세요. 이것도 벌점 처리하겠습니다. 목포도 가지런하게 다 채워주세요. 담요랑 다. 상벌은 수감자를 길들이는 방법이다. 전화는 그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권한이 저희가 상벌점제를 도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상점이 5점이 되시면 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라디오는 여기서 하실 수 없는 걸로 저희 회의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면회는 그 날짜가 정해지면 면회를 오시면 기본은 30분으로 하되 혹시나 이렇게 딜레이가 될 경우에는 1시간으로 이렇게 더 늘리는 방안으로. 그러면 저 집에 연락해서요. 네. 오지 말라고. 오지 말라고. 네. 여기 서너 시간 와가지고 다시 가면 6, 7시간인데 오게 되면은 아이들도 있고 그럴 텐데 반나절 정도는 있어야지 그래도. 안건에 올리겠습니다. 예. 적어주세요. 편지도 못 쓰고 옆방과 토론도 못하게 된 지혜 씨. 쓰다 남은 편지지로 놀이를 만들어냈다. 종이로 별을 만들어 알까기를 하는 것. 언니 혜림 씨가 책을 덮고 상대를 해준다. 남자 수감자들도 자기만의 소일거리를 만들었다. 민수 씨는 오늘도 누워만 있다. 상태가 더 나빠진 모양이다. 수감자 보호도 교도관의 일. 명훈 씨가 나섰다. 4470번 잠깐 면담 시간 갖겠습니다.
배설을 돕는 약을 먹었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 내성적인 민수 씨에겐 개방된 화장실이 영 부담이다. 단순한 그런 생체적 문제면은 여기서 해결하고 진짜 배 아프신 거면은 병원에 보내기로 했거든요. 어떠신지? 카메라도 신경 쓰고 사람도 옆에 있으니까 계속 신경 쓰다가 도저히 또 아까 샤워 시간에 그때 보려고 했는데 또 샤워 시간에 못 들어가니까 또 계속 한 분이 화장실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앞으로 그 수감자 모든 분들이 그 화장실을 이용하고 자꾸 감옥 밖으로 나가려고 하시면 많이 아프신 것 같으니까 지금 소장님과 한번 면담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084번 내일 면 2시에 있거든요. 내일 면 2시에 있습니다. 내일 수요일인데? 저는 모릅니다. 일단 그렇게 전달 받았습니다. 예, 2084번 내일 면회 2시에 있고요. 그리고 6435번 내일 면회 없습니다. 예, 면회 없고요. 기대하지 마세요. 네? 기대하지 마시라고. 면회를 기다리던 경인 씨, 실망이 크다. 수감자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은 식사 시간. 그런데 민수 씨는 아예 꼼짝을 못한다. 많이 아픈 것 같은데. 8370 많이 아프셔서 밥을 못 드실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민수 씨를 챙기는 막내 재욱. 결국 재욱 씨와 경인 씨는 덩달아 식사를 포기. 창섭 씨 혼자 독상이다. 마음속에 자유가 있고 감옥에서도 우주를 볼 수 있다는 창섭 씨. 드시기에 괜찮으세요? 혼자만의 식사지만 전혀 거침이 없다. 단식 하신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말 대신 바닥에 글을 쓰는 창섭 씨. 가만 보니 침묵이란 글자다. 설명 좀 해주실래요? 단식이 무건수행으로 바뀐 듯하다. 그런데 민수 씨가 문제다. 따로 면담해서 자세히 설명을 물어보는 병원에 가시는 게 낫겠어요. 좀 경과를 지켜보고 가시는 게 낫겠어요. 계속 이럴 것 같아요. 계속 이럴 것 같아요. 짐을 저희가 드릴 테니까 잠깐만 보세요. 아픔을 참을 수 없다는 민수 씨. 당장 병원에 가기로 했다. 보는 동료들 걱정 반 부러움 반이다. 부러운 것은 수감복을 벗게 되었기 때문이다. 감옥도 벗어났다. 머리 조심하시고요. 문 닫을게요. 먼저 복부 엑스레이를 찍기로 했다. 원인은 역시 배변 문제. 까만 가스들만 주로 보이니까 까만 가스들 신경성으로 그렇게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굳이 지금 대변 보려고 노력할 것도 없고 신경 안정제를 같이 넣어주려고 그러거든요. 내성적인 성격과 불편한 화장실 탓이다. 풀어야 돼요. 사실 너무 미안하고요. 같이 더 참아보려는데 너무 좀 힘들어서. 잘 가세요. 감옥 3일째. 민수 씨 퇴소 결정. 점점 수감자들의 스트레스가 심해졌다. 웬일인지 몹시 화가 난 경인 씨. 저 안에다가 집어넣은 다음에 창섭 씨 한마디가 원인이다. 가만히 있으니까 뭐야? 배수된 공간에서의 갈등. 2435번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교도관의 지시에 자리에 앉기는 했지만 여전히 분을 참지 못하는 경인 씨다. 발단은 사소했다. 얼굴이 부어 보인다는 창섭 씨의 한마디가 그 시작이다. 은근히 와가지고 자존심을 그냥 건드려 놓고 가시는데 내가 뭐라고 한 거 없어요 나는. 근데 와서 은근히 자존심을 건드려 놓고 지구하고 그냥 가시는 게 기분이 안 나쁘겠어요? 모두 예민해진 탓일까? 실수하시는 분이 큰 소리를 치거나 상대방에게 비하적인 발언을 할 경우에는 그 즉시 바로 저쪽에 같이 독방 수금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아서 문제를 푸는 것이 낫다. 풀어. 그 자존심이 상했다 미안해. 갈수록 스트레스가 심해지는 감옥안과 달리 밖은 평화롭다. 뜻밖의 소식이 날아든 건 그때 6435 나오세요. 어리둥절한 경인 씨다. 빠지내시고. 엉격결에 복장부터 단정히 하는데 이유를 가늠할 수가 없다. 영문도 모른 채 경인 씨는 몸수색을 받고 밖으로 나섰다. 면회입니다, 면회. 없다고 했는데. 아 진짜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놈한테 아들인데 오야지. 엄마 안 오는 줄 알았어? 엄마가 그런 엄마 아니지. 그러니까 온다고 그렇게 말을 했고 해서 나는 기대를 많이 했는데 안 온대 어제 여기 인터뷰할 때 그래가지고 내가 실망을 많이 했다고 뭐. 아이고 우리 아들 손주 한번 잡아보면 좋겠네. 좋지. 경인 씨의 특별한 체험을 지지해준 부모님들. 잠시 부모님을 만난 것만으로도 힘이 난다. 감옥 안에서의 다툼으로 우울하던 경인 씨, 모처럼 신이 난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감옥 안으로 들어오자 시간이 지날수록 다시 침울해진다. 면회의 효과는 길지 않았다. 이상하게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다른 이들도 마찬가지다. 수감자와 면회,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면회를 하고 나면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그거에 대한 미련 또는 내가 밖에 있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면회 이후에 오히려 대화를 안 한다던가 되게 우울한 현상을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방문을 하지 않을 경우에 이로 인한 그 실망감을 가집니다. 그래서 말은 하지 않지만 내적으로 그 심한 갈등이나 어떤 불안한 상황을 나타내게 된다는 얘기죠. 분주한 일과에 지친 교도관들, 커피를 사왔다. 계속 먹는 걸로 막 그러네. 너무 졸려요 지금. 우리는 안 졸리나? 오늘 그럼 사시 갈까요? 네? 오늘 사시 갈까요 그러면? 진짜요? 예, 외식이요? 외식 좋죠. 네. 여자 사도한테 물어볼게요. 와우. 사시 갈래? 밖에서 먹는 갈래? 사시? 피자랑 통닭이랑 분식이랑 3가지 메뉴가 있는데 예정이 없던 사식이다. 옆방과 상의를 한다고요? 그러면 서로 나눠 먹을 수 있게 한번 상의해 보세요. 오늘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피자를 하나로 하고 그 통닭 2개 시키면은 펩시나 뭐 그런 거 조금씩 올 거예요, 한두 개. 근데 왜 뒤에 분하고는 상의 안 하세요? 무건 수행 중이에요. 말 시켜도 말도 없어요. 소장 직권으로 행해지는 특별 선물인 셈이다. 후라이드 통닭, 양념 통닭, 피자 한 판, 콜라 1.5리터 하나. 무건을 5일 이상 하신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수행하는 창섭 씨다. 왜 말씀을 안 하세요? 면담하셔야 되겠다. 하루도 안 했잖아요 지금. 24시간 됐어 거기가. 저기 뭐야 내가 그 뭐 심심하니까 재미도 없고 그 내일부터 뭐 단식이나 한번 해보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교도관 입장에서 보면은 반항일 수도 있잖아요. 나는 또 하나님 그 성경책에 딱 얹어놓고 나는 진실말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입소 후 처음 바깥 세상에 들어왔다. 사실 왔습니다. 등장부터 수감자들에게 큰 기쁨을 준다. 흘리지 않게 조심해서 받으세요. 단식에 무건 수행까지 한다고 했던 창섭 씨. 수행은 잠시 미루고 이 순간은 집에 있는 것 같아요. 응? 이 순간은 집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순간 정말. 네. 풍족한 음식으로 넉넉해진 마음. 아니 저 안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돼요. 이렇게 드릴게요. 아니 안 먹어도 돼요. 근데 앉아서 드세요. 많이 드세요. 그걸 주면 나는 뭘 먹어. 그런데 남자 수감자들과 달리 여자 수감자들의 반응은 무표정하다.
저희 때문에 맛은 있는데 표정은 너무 우울하시네요. 그렇게 저는 막 피자가 엄청 먹고 싶고 치킨이 엄청 먹고 싶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무덤덤해요. 처음에는 촬영해도 괜찮았어요. 네. 근데 점점 네. 교도관도 점점 미워지고 있는데 네. 찍고 있으신 분들도 점점 미워져요. 감옥 생활을 잘 견디고 있는 것으로 보였던 지혜 씨. 하지만 속으로 스트레스를 쌓아두고 있었던 모양이다. 지금부터 점호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모든 수감자분들은 모두 앞에 와서 앉아주세요. 각자 수감자별로 벌점이 얼마인지 상점이 얼마인지 그거 알려드릴게요. 7248번 벌점 3점에 상점 1점에서 벌점 2점입니다. 2084번 벌점이 많으시네요 오늘. 벌점 4점에 상점 1점에서 벌점 3점입니다.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석점호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수감자들의 성적은 별로다. 감옥 체험은 쉽지 않게 이어지고 있다. 밤 11시 수감자들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다. 그런데 갑자기 나선 교도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지품 중에 감옥 내에 잊지 말아야 될 물건이 있을 수도 있기에 불신 검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자 수감자들은 이쪽 벽 바라보세요. 두 분 교도관 들어가서 확인합니다. 감옥 체험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불신 검문. 한밤중 소란에 다들 어리둥절한 모양인데. 여자 사방에서 치킨이 걸렸다. 지금 한여름이고 지금 날씨가 매우 덥기 때문에 이게 방치해뒀다가 잘못 드시면 식중독에 걸리시거나 아니면 다른 질병에 걸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벌점을 1점으로 드리는 걸로 할게요. 저희가 여기서 정복을 갈아입은 동시에 한 번도 여기 감옥 방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서 이런 기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군집을 안에 남겨두면 안 된다는 거 아셨어요? 아니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알았으면 다 먹었겠죠. 아니면 옆방을 주거나. 이어서 남자 사방에 들어간 교도관들. 필요한 물품들은 사전에 허락받고 반입한 것이라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런데 비품 뒤에 숨겨져 있던 담배가 발견됐다. 담배는 반입 금지 품목이다. 소장님, 화장실에서 담배 발견. 담배 주인 누구십니까? 담배 주인 9348번 담배 피셨습니까? 금연을 해보겠다던 재옥 씨다. 7248번 수감자분도 감옥 내에서 담배를 소지하지 않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증거로 톡방 감금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톡방에 가시면은 절대 말씀을 하실 수 없고 책도 보실 수 없고 운동도 할 수 없고 샤워도 할 수 없습니다. 재옥 씨에게 톡방 수감이 떨어졌다. 문제는 톡방에 혼자 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저 검은색 테이프 라인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기 안에 들어가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행동도 제한되는 엄청난 벌이다. 이상으로 저희 불신 검문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결코 편하지 않은 밤이다. 날벼락 같은 불신 검문은 소란하게 끝이 났다. 재옥 씨는 독방 생활을 잘 견뎌낼 수 있을까? 5일째다. 시간이 지날수록 교도관의 통제는 심해졌다. 안 하면 벌점 들어갑니다. 앉아 계세요. 서 있지 마시고. 앉아 계세요. 서 있는 것도 안 돼요? 네, 앉아 계세요. 군대 갔다 오셨잖아요. 나 한 명을 앉아있어도 몸 상하면 어떻게 할래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앉아 계세요. 원 안에 있는 건 괜찮으면
근데 어차피 샤워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땀 흘리는 건 안 좋잖아요. 그럼 내가 결정해요. 그건 저희가 결정해요. 재욱 씨는 자유를 박탈당한 데 이어 사소한 행동까지 제한받게 됐다. 이 감옥 안에서 권한을 갖고 있는 이는 교도관. 참다 못한 재욱 씨가 강하게 항의한다. 진짜 씻으면 안 돼요? 방구석 이렇게 지저분한 데다 사람 넣어놓고 씻지도 못하게 하고. 저기 안에서 씻으세요. 교도관이 말한 것은 감옥 내 화장실. 저기 안에서 씻으면 되지. 아 그렇게 같이 있으면서 뭐 독방 있으면서도 불만이 왜 이렇게 많아요? 프로그램 끝날 때까지 아니면 계속 거기 계시든가. 그걸 말이라고 해요? 말이라고 하는 거죠. 가서 앉으세요 저기 검은색 안에. 아 진짜 못하겠네. 되게 잘못을 반성하세요 거기서. 방송 충분히 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쪽이 볼 때는 그러면. 덱과 저는 동등한 입장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수감자와 교도관이라는 신분이 결정났을 때는. 일단은 내일 하루 더 거기 독방에 계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재욱 씨는 혹들에다 오히려 혹을 더 붙이게 됐다. 그날 저녁 난데없이 푸짐한 반찬이 들어온다. 마치 잔치집 같은 반찬들. 교도관들의 식사다. 수감자의 식사와 양은 물론 질도 무척 다르다. 외부와 철저하게 고립된 것은 물론 이야기를 나눌 동료조차 없는 재욱 씨. 완벽하게 혼자가 됐다. 답답하기는 독방이 아니어도 마찬가지다. 수감자들에겐 감옥이 세상의 전부이자 우주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 지혜 씨. 불과 며칠 만에 감옥 생활의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고 있다. 여기로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된다니까. 아니야 머리가 들어가. 너무 잠이 안 와서 변신 다 해봤다? 저기 너 머리 너무 들어가. 머리가? 응. 어깨. 몰라 어깨 안 해봤는데? 나오려고 걸려서 잘 안 나올 수도 있고. 너무 답답해요. 감옥 안과 달리 평화로운 양구의 어느 날 새로운 입소자가 도착했다. 그들은 왜 감옥 체험에 지원한 것일까? 뭐 평생 감옥에 안 갈 수도 있잖아요. 새로운 경험이잖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어느 부분이 구속 당하면은 어느 부분은 풀리는 부분이 있겠죠. 재미있을 것 같다는 감옥에 도착했다. 생명부지의 사람들만 있는 이곳. 일상과 격리된 그곳. 네 안대를 푸시기 바랍니다. 생각하지 못한 신참들. 반갑게 맞는 이들은 없다. 자 웃지 마시고.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다. 기분이 어떠세요? 좀 그렇네요. 진짜 깜방 같네요. 당황스러워요. 두개 다 큰 거 아니에요? 처음 봤어요 이런 거. 수감복 드릴게요. 83 친구를 정답적으로 드려요. 네, 여성분 먼저 들어가서 샤워장 문 닫고 저희가 옷 갈아입을 수 있거든요. 본격적인 감옥 생활이 시작됐다. 하지만 아직 실감하지는 못한다. 너무 커요 혹시? 책이 왜 이렇게 두꺼워요? 책 같은 거 갖고 들어도 된다 그래서 그랬는데요. 네, 제일 두꺼운 거 가지고 오신 거예요? 두꺼워서 갖고 온 건 아니지만 두꺼운 건 맞네요. 소지품을 영치하고 검색 후 수감되는 은비 씨. 낯설고 당황한 마음에 감옥의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는다. 어떠세요? 들어오니까? 장난이 아니네요. 응? 장난이 아니에요. 기분이요? 예상 못 하셨어요? 아 모르겠어요.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몰라도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있다. 신고식이다. 나 이따 때려야 돼. 나 준비하고 있어. 준비하고 있어 지금. 응? 원래부터 독방이 있었나요? 네. 운동도 못하고 정말 샤워도 잘생긴 못하고. 분이라고 생각하면
뭘 하면 발점이? 내 입 다물고 있는 게 제일 좋아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입 다물고 있으면 그냥 괜찮아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 제 모습이 이랬을까? 이런 생각했어요. 안 좋아요. 왜요? 공간이 2분의 1이었는데 3분의 1로 줄었잖아요. 안 좋다는데. 아이고 죄송해요. 하지만 낮은 화장실을 가려줄 만큼 이내 친해졌다. 믿고 의지할 사람은 서로이기 때문이다. 경북 구미에서 온 영준 씨도 입소 절차를 밟는다. 재미있을 것 같다 지원했는데 어째 반겨주는 이는 하나도 없다. 먼저 고참들이 지정한 자리에 짐을 풀었다. 양말 벗으세요, 양말. 예. 감옥 생활의 안내를 맡은 이는 큰형님 창섭 씨. 깨끗하게요. 그렇지. 변기 청소부터 가르친다. 이렇게 하라는 뜻이다. 이게 흐르잖아. 이렇게 한 번씩 닦아주고. 첫날부터 만만치가 않다. 시원하다. 교도관에게 반발한 대가로 하루 더 독방 생활을 하게 된 재욱 씨. 식사와 화장실 이용을 빼고는 움직일 자유조차 없다. 시간이 더디기만 하다. 감옥 생활 6일째 아침. 웬일인지 재욱 씨의 얼굴에 화색이 돈다. 새 한 마리다. 어떻게 들어왔을까? 새가 감옥에 날아들었다. 수감자와 달리 감옥을 제멋대로 날아다닌다. 왜? 왜 놀랬어요? 여기 위로 날아다니면 이가 떨어지잖아요. 아침부터 소동을 일으킨 탓에 교도관 눈에 걸렸다. 야, 문 닫아. 잡자, 지금. 아니, 이렇게 하면 날라가요. 아이, 못 잡다, 이거. 아, 잘못 있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새는 자꾸 재욱 씨의 독방을 찾는다. 어디로 들어왔어요, 저게? 돼요? 여기는 창문이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쪽이랑 저쪽인데 저쪽에서 들어왔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세면실 방충망에 작은 구멍으로 들어온 듯하다. 근데 재밌는 거는 아직까지는 저기가 톡방이었는데 저 새가 계속 저기에 톡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늦게 알았어요. 감옥 체험의 첫 손님이다. 얘도 나가보셨나 봐요. 저 새를 갖다가 수감번호 1004번으로 자 1004 내려오세요. 1004번. 진짜 내렸어. 저희 1004예요. 1004. 자 1004 내려오세요. 새랑 이야기하지 마세요. 네?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만성이 팀이가 안 보이네. 자 수감자 1004 내려오세요. 안 나가시네.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가시네. 여기 똑방 같이 이틀간 감금시키겠습니다. 말씀 좀 전해주세요. 샤워 금지, 네? 운동 금지. 예, 근데 운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두세요. 잡을 수가 없잖아요. 모처럼 웃음을 가져다준 반가운 손님이다. 재욱 씨의 답답한 속을 아는지 연신 파닥거린다. 한바탕 소동이 지난 후 교도관이 제안을 한다. 지금부터 시를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주제는 자유. 시를 써서 발표를 하는데 1등에게는 오늘 전화를 할 수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확하게 70분 후에 발표하겠습니다. 감옥에서도 제멋대로 논의는 새가 동기가 됐다. 의외로 모두들 선뜻 받아들이고 열심이다. 저희 진 교도관이 물에 대해서 1등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은 진 교도관으로 한 걸로. 그나마 할 일이 생긴 것이다. 평소에 한 번도 안 그려봤었어요. 안 그려봤었는데 이제 이렇게 시를 쓰면서 또 생각도 나고 여기 안에 새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 새를 딱 떠올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날아갈 수 있고. 창섭 씨는 금방 시 한 편을 완성했다. 할 일이 있다는 것은 자기 존재의 확인이다. 자, 1분 남았습니다. 다 적으신 분들은 자신이 작성한 시를 가지고 전무 대형에 맞춰서 앉을 수 있도록 합니다. 각자 완성한 시를 발표하는 순서다. 예, 알겠습니다. 제목 자유. 하늘을 나는 한 마리 새가 되고 싶다. 창공을 가르며 날아가는 새야. 너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리라. 억압하는 눈과 탄압을 받는 눈, 감시, 구속, 억압. 우리는 이 눈들로부터 언제쯤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인가? 네, 한 편이 아니라 대여섯 편 되겠네요. 모든 만물이 그대로의 자유인데 자유를 어디에 찾으란 말인가? 자유는 1등이 없고 꼴등이 없습니다. 자유 3, 자유 4, 자유 6, 자유 7, 자유 8. 당신은 지금 어디에 계시나요? 계시는 그곳이 곧 자유입니다. 밉다, 냉정한 판사도 싫다, 무엇보다도 교도관이. 우린 자유로 가는 막차 안에 있다. 행선지는 정해져 있다. 나는 어디서 내릴 것인가? 제목 새. 세상이 지겨웠는지 새 한 마리가 감옥에 들어왔다. 푸드덕 푸드덕 답답한 날개짓. 다시 돌아가고 싶은지 연신 날아다닌다. 새야, 세상으로 나가라. 나의 꿈까지 모두 가지고 날 위해 힘차게 날아라. 자유. 전체가 흔들려도 움직인다. 어떤 이변도 아닌 시원하고 줄기찬 바람으로 아름답게 춤을 추는구나. 땅속에 묻혀있는 성인들과 지옥의 사자들은 한 조각 햇빛에 울고 웃는다. 이제 흔들릴 것도 부러질 것도 남아있지 않으므로 그들을 만나려 하니 너나 할 것 없이 반갑게 맞이해주렴. 자유를 반갑게 맞고 싶은 건 재욱 씨일 것이다. 발표는 신교도관이 점수 내주세요. 체험자 중 가장 막내이자 글쓰기의 솜씨가 있는 진명은 교도관이 심사위원이다. 이번 문예 대회 1등은 7,248번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뜻밖의 사건이 생긴 것은 그때다. 예? 독방 탈피 아니에요? 독방에 나간다고는 못 들었고요. 독방 탈피해야죠. 저 여기 못 있어요 진짜. 나갈래. 자리에 앉으세요. 자리에 앉으세요. 지금 독방 금지 기간입니다. 7248. 자리에 7248. 7248. 앉으세요. 저는 소장한테 들은 게 없다고. 들은 게 없다니 무슨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 다 들었구만. 제가 알고 있기로 먼저 말할게요. 지금은 독방이 있고 아직 나간 게 아니니까 교도관한테 건의 있는 교도관한테 건의 있는 거 뭐라는 거야? 소장이 직권이 있지만 전체 교도관 회의를 통해서 당신 독방 뺄 수 있어. 나는 들은 게 없으니까 일단 나는 내가 알고 있기로는 전화 통화 5분밖에 없어요. 일단 진정하시고 앉으세요. 앉으세요. 문예에 대해서 1등을 하면 독방을 나가는 것으로 알았다는 재욱 씨. 금시초문이라는 교도관과 말다툼이 벌어졌다. 그런데 화를 삭히는 듯하던 재욱 씨가 갑자기 튀어나왔다. 앉으라고. 소장 지금 들어갔으니까 자리에 앉으세요. 앉으세요. 그러니까 먼저 앉으세요. 앉아서 안대를 쓰고 계세요. 재욱 씨는 통제가 안 될 만큼 흥분했다. 난감해하던 교도관은 처벌을 추가한다. 안대 착용이다. 개화합니다. 움직임 개화합니다. 안대 쓰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하지만 재욱 씨는 막무가내다. 독방을 나간다는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이거 쓰신 거 저도 약속 지킬게요. 나가요. 네, 나가면 쓸 테니까 나가. 일상과 자유로부터 격리된 감옥 생활. 그 자체만으로도 큰 스트레스다.
게다가 말도 할 수 없는 독방 생활. 그래서 쉽게 흥분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닐까. 갇혀있는 것들이 지금 짱나 죽겠는데 앞까지 안 보이고 글도 못 쓰잖아요. 할 수 있는 게 글 쓰는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교도관의 권위로 사태는 곧 진정됐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저 왜 안대 차고 있습니까? 독방, 지리사파. 네. 제가 알기로는 1등은 저 같은 거 5번 이내 사형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분은 수감으로 724는 수장님이 자기한테 독방을 나갈 수 있다고 그렇게 나갈 수도 있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나간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748 안대 보세요.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원인이다. 지금 본인이 아셔야 될 게 본인은 담배를 소지하고 있는 그걸로 해서 지금 독방에 있는 거고. 뭐 해갖고 잘하면 내보내준다. 그렇게 먼저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보내줄 수 있다나 내보내준다나. 기회지. 기회와 권리는 달라요. 기회를 줄 수 있다 그랬지 당신이 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 그런 기회를 찬스를 얘기한 거지 당신이 나갑니다라고 이런 권리를 얘기하진 않았어요. 기회와 권리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아시겠어요? 알았어요. 제가 했던 행동 다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시고요. 나가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행위에 대한 처벌은 징벌은 내리겠습니다. 안대를 쓰고 3시간 동안 가부좌 자세로 앉아 계세요. 그러면 그걸 보고 제 뉘우침을 판단해서 다시 원래 방으로 되돌려 드리는 걸로 할게요. 알았어요. 그러면은 안대 쓰고 3시간 있으면 되는 거죠?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것도 일단 해봐요. 그 다음 모르겠어요. 그럼 반성하는 기회가 있으면 보내줘요? 교도관끼리 상의해 볼게요. 지금 하는 게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요. 협상은 결렬됐다. 애초에 협상은 불가능한 것일지도 모른다. 교도관과 수감자,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신분이다. 오히려 처벌이 또 추가됐다. 안대를 착용하고 3시간을 더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재욱 씨의 희망대로 독방 탈출을 기대할 수도 없다. 재욱 씨는 처분만 기다리는 신세다. 감옥 안의 분위기도 덩달아 내려앉았다. 수감자가 반발할수록 규칙은 엄격하게 적용된다. 중간 점검 있을 테니까 미리미리 일기를 잘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수감자가 매일 기록해야 하는 생활의 일기다. 수감자 스스로가 자신을 정리하고 돌아보는 방법이기도 하고 교도관들이 수감자를 파악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교도관들은 이제 수감자 통제 요령을 익혔다. 문희준 닮지 않았어요? 이봐, 이 분명히 이렇게 해서 쳤을지도 몰라 어제. 그쵸? 아니 동감하죠? 이거랑 비교해봐요. 그쵸? 항상 하는 멘트. 벌점 1점 부과하겠습니다. 무표정으로 이렇게. 일기인 만큼 지혜 씨는 솔직한 마음을 표현했다. 이게 제가 화가 많이 났을 때 그린 거예요. 그림만 3개 그렸어요. 다른 글 그렸어요. 이거는 교도관들을 본 거죠. 책 읽고 있어. 다. 3명 다. 여기 나가는 길. 나가는 길 완전 강조. 탈출을 꿈꾸고 있어요. 편지 봉투, 샴푸. 여기 화장실. 허리까지 높이의 칸막이 화장실. 경인 씨는 새가 들어왔던 이후 시간만 나면 새를 그린다. 답답한 속내와 자유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이 공표들이 마음 자유가 느껴져요. 이렇게 하늘을 나는 새처럼 자기를 표현한 그림이 노래도 막 부르고 이렇게 신나는 모습인데 지금 이게 현실은 지금 감옥 안에 있으니까 좀 많이 아이러니하네요. 빨리 실험 끝나고 이렇게 진짜 그림처럼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감옥 체험 2주일 중 겨우 6일째다.
점점 새로운 규칙이 생기는 감옥 체험. 소장은 성실하게 임무 수행 중이다. 조금이라도 그래도 운동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 스트레칭이라도 좀 해두세요. 왜냐면 어차피 샤워할 거잖아요. 샤워를 할 건데 온수가 안 나오잖아요. 찬물이 나오니까는 어느 정도 몸을 데워놓고 샤워하는 게 더 좋으니까는 스트레칭이라도 지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감자의 건강을 생각하는 것이기도 하고 교도관으로서는 관리의 편의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창섭 씨는 작은 방 안에서 다양한 운동을 한다.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보통 폐쇄된 공간에서는 무기력해지기 쉬운데 자신 나름대로 스스로를 지키는 노력일 것이다. 벽하고 마사지하고 있습니다. 시원하세요? 예, 아주 시원합니다. 평소에도 이렇게 많이 하세요? 아니요, 평소에는 그 산책을 많이 하죠. 평소에는 산책을 많이 하고 머리는 시간 나는데 이렇게 두드려 주는데 여기는 또 이제 다른 방법으로. 지혜와 혜림 씨는 담요와 소지품으로 레인을 만들어 오래 달리기를 한다. 소장의 지시 때문이다. 여전히 독방 신세를 면치 못한 재욱 씨. 위로운 마라톤을 하고 있다. 교도관이 규칙과 상벌제를 도입하면서 감옥 생활은 자리를 잡아가는 것으로 보인다. 수감자로서는 적응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오랜만에 운동하니까 어때요? 좋아요. 아주 상쾌하고 좋습니다. 머리 맑아지고. 샤워는 하루에 한 번 10분 이내에 이용할 수 있다. 빨래는 보통 이때 해결하게 된다. 무더운 한여름, 이 시간만큼은 위로가 된다. 하지만 독방에 있는 재욱 씨는 수감 이후 아직 한 번도 샤워를 하지 못했다. 좀 성의 있게 했다 싶은 거. 내용은 읽지 마시고 그냥 한번 보시고요. 교도관들이 수감자들의 생활 일기를 본다. 소장 상진 씨의 눈에 들어온 것은 지혜 씨의 그림들. 교도관들에 대한 이야기다. 예. 공연이 긴장되는 건 여자 감방이다. 뭐 봐요? 여기 왜 서 있는지 궁금하죠? 왜 서 있어요? 읽을까봐. 자, 그럼 오늘 7월 22일 일석조물을 시작하겠습니다. 8370번 8370번 이상무 2084번 2084 이상무 다음 여자자동 1125번. 1120번 괜찮습니다. 목소리 크게 하세요. 안 들립니다. 3529번 3529번 괜찮습니다. 1502번 1502번 이상무 7248번 7248 이상무. 자, 그럼 오늘 수감자들 모두 현 수용자 생활일기를 성실하게 잘 기록하신 분은 2084번과 1125번입니다. 이분들은 성실하게 생활일기를 기록하셨기 때문에 상점 1점씩 드리겠습니다. 감옥에 처음으로 외부인이 들어왔다. 아, 감사했습니다. 감옥 체험을 자문해주고 있는 교수님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면담을 좀 하고 싶은데요. 네. 장소를 좀 정해주시면. 잠시만요. 네, 그럼 일단 이쪽으로 하셔야 돼요. 수감자의 변화 상태를 점검하려는 것이다. 독방 탈피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 먼저 말하는 유독 말썽이 많았던 재욱 씨. 무엇이 문제일까? 이 제 옥시네요. 네. 그 오늘 뭐 이게 증거를 하셨어요? 교도관들에게 어떤 내가 이게 증거 반사하고 따라서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하시겠네요? 그냥 최대한 말 안 하고 시키는 대로 가만히.
수능적으로 하게요. 예. 어느 제 반경 안에 영역을 지내. 예, 그거는 싫어. 지금도 가만히 있는데도 힘들고. 가만히 있는데도. 예, 약간의 통제만으로도 힘든데. 진짜 뭐 봉으로 철쭉망 치면서 막 세게 나가잖아요. 그럼 저희 또한 막 울분을 표출할 거고, 그럼 그 상대방도 또 리액션을 받을 거고. 교도관들이 어떤 통제가 강하지 않다 하더라도 자유박탈 자체가 굉장한 스트레스가 된다는 점을 표현해 주셨고요. 극한 상황을 이겨보겠다고 지원한 지혜 씨. 교도관도 점점 미워지고 있는데 교도관 욕을 엄청 들었어요. 나의 꿈까지 모두 가지고 날 위해 점점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듯한데 안녕하세요. 수감자 입장이 된 이후 참아야 하는 것이 많아졌다. 교도관 말을 잘 듣고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교도관 말 잘 듣고. 만약에 요구사항이 있으면 그 아침 점호 때나 저녁 점호 때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그 전에 만약에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얘기를 하면 벌점이라고 얘기를 할 것 같고 무시할 것 같고 제대로 안 들어줄 것 같아요. 맞죠? 소극적이고 회피적인 성향으로 변화를 보였다. 토론을 좋아하는 창섭 씨. 내가 나이가 좀 더 많은 것으로 해서 어렵지 않습니다. 명상과 독서가 취미라는 그에게 감옥은 어떤 곳일까? 어떻게 시간을 지금 이렇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24시간이 명상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자유를 네. 내 자유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고 싶었었고, 그리고 되면은 이 공간에 있는 분들하고 자유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싶었어요. 근데 그러한 그 여건이 주어지질 않아요. 마음으로 좀 상하시기도 하셨겠네요. 뭐 어쩔 수 없죠. 네. 이분들의 그 요구가 그러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나는 또 배우죠. 네. 자신에 대한 신념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회피 및 불안 검사.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회피와 불안을 좀 더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수감 전 검사에서 재욱 씨는 낮은 편으로 2였지만 6으로 3배 증가했다. 지혜 씨는 높은 편으로 17이었는데 수감 후엔 더 높아져 23이 됐다. 창섭 씨 역시 낮은 편으로 3이었는데 4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은 지금 여기 수감자분들 벽 바라보세요. 벽. 운동도 할 수 없고 샤워도 할 수 없고. 대과 저는 늘 지적하고 지시하는 상진 씨. 이유가 있을까? 교도관 입장에서 관리 및 통제가 용이한 방향으로 일단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친근하게 대하긴 하되 절도 있게 절제 있게 이제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할 때는 그 끊고 맺음을 분명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벌점을 주든 상점을 주든 지시를 하든 간에 마침표로 이제 찍지 심표로 찍지는 않습니다. 네. 그 하급 교도관하고 수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셔서 네. 이렇게 행동을 표현한다는 게 굉장히 힘드신 네. 거죠. 네. 이 실험의 목적 중에 또 하나 중요한 목적은 그 역할이 주어졌을 때 그런 역할에 따라서 사람들이 심리적 변화를 보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역할이 주어지자 그리고 일정표를 짜야 된다는 어떤 교도관들의 의견을 모으고 그리고 교도관 그 하급 교도관들에게 심할서를 받고 이런 어떤 역할을 자기가 스스로 이제 그 진행을 해 가고 계세요. 그러시면서 그 상당한 스트레스를 지금 이제 갖고 계세요. 저희가 나름대로. 그런데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계세요. 그것은 역할지가 주어지면 그 지위에 맞게 자기의 어떤 심리적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걸 보여주거든요. 죽었어요. 뜻밖의 상진 씨도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는가의 의문으로 시작된 감옥 체험. 1971년 스탠퍼드 대학 실험이 최초였다. 하지만 원칙도 없고 관리도 안 돼 6일 만에 사고로 중단됐다. 그래서 본 실험은 자문단과 함께 진행한다. 방기가 되는 경우에는 미국의 실험 사례와 똑같이 아주 그 일반적인 교도관들이 하는 패턴하고 똑같이 이제 설정이 되는 그런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말씀드려 재미 삼아서 장난 삼아서 진행을 하다가도 나중에 되면 자기가 이제 이 교도관 역할에 몰입을 합니다. 이걸 이제 심리적 몰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통상적으로 연기를 마친 이후에 그 연기자, 즉 탤런트들이 자신이 극 중에서 했던 그 역할에 대해서 몰입을 한 이후에 후유증이 오는 거, 우울증이 오는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똑같은 패턴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처음에는 공손하게 하고 경어체를 쓰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타협하는 식으로 교도관 역할을 하다가 점차적으로 이제 피통제자인 그러니까 재소자 역할하는 분들이 이게 약간 저항을 하고 자꾸 클레임을 걸다 보면 이거에 대해서 자기가 어쩔 수 없이 통제를 할 수 있는 그 위치라는 걸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다 강력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자꾸 시간이 지날수록 벌칙이 강화되고 또 있지 않았던 벌칙이 나오게 되고 또 이것에 대해서 저항을 할 땐 초기에는 설득을 하는데 나중에는 설득하려는 생각 자체를 안 가집니다. 2008년 7월 23일 전체 교도관 회의에 대한 결과를 대해서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결과에 대해 공지를 할 때 전부랑 똑같이 자세하도록 할게요. 나오세요. 2084번님도 갑자기 공지사항을 발표하는 소장. 더 엄격한 말투와 분위기다.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것일까? 여러분들이 지금도 나는 수감자가 아니라 일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에 소장의 직권으로 제명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7248번은 폭행 범으로 들어왔습니다. 뭐로 들어왔다고요? 폭행입니다. 뭐로 들어왔다고요? 폭행입니다. 크게 얘기하세요. 뭐로 들어왔다고요? 폭행입니다. 네, 폭행으로 들어왔습니다. 잊지 마세요. 자, 지금 웃으시는 두 분 벌점 들어갑니다. 감옥 체험을 더 철저하게 하겠다는 의미다. 옆에 분이 폭행으로 들어왔는데 뭐가 그렇게 웃으시는 거죠? 102번. 네. 더 크게. 네. 더 크게. 네. 들리지 않습니다. 더 크게 하세요. 1502번 사기로 들어왔습니다. 뭘로 들어왔다고요? 웃지 마세요. 사기로 들어왔습니다. 수능 별점 기록합니다. 3529번. 사이버 범죄로 들어왔습니다. 제명은 인터넷 뱅킹. 아시겠죠? 네. 1125번. 절도로 들어왔습니다. 뭘로 들어왔다고요? 절도. 8370번. 예. 강간으로 들어왔습니다. 뭘로 들어왔다고요? 웃지 마세요. 가상이지만 수감자들은 수치심을 느끼는 눈치다. 6325번. 강도로 들어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뭘로 들어왔다고요? 강도로 들어왔습니다. 2084번. 예. 네, 사기로 들어왔습니다. 뭘로 들어왔다고요? 사기죄로 들어왔습니다. 네. 지금 웃으시는 분 다 벌점 8370번 벌점 1점. 아니요, 2점씩 주세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제명이 뭐냐고 물어볼 겁니다. 그때 자신의 제명을 모를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벌점을 처리해서 하든지 아니면 다른 증거를 부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감자들은 더욱 강한 통제를 받게 됐다. 그만큼 관리는 용이하다는 말이기도 하다. 정말 감옥에 있다가 가는 그 느낌을 받으셔야 되는데 MT 온 거나 다름없다. 잠깐 쉬다 가면 되겠지. 그런 생각은 머릿속에서 지워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회의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어떤 통제나 제재를 가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불만을 표시할 수 없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해도 될까요? 질문하지 마세요. 질문도 받지 않겠습니다. 아픈 거 이외에는 질문하지 마세요. 그리고 앞으로 교도관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불만 섞인 행동이 보이면 감식 처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식사를 한 끼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건 유엔에서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한 끼 정도는 안 줘도 됩니다. 단지 소장의 말만으로도 수감자들은 위축이 된다. 그런데 갑자기 지혜 씨가 울기 시작했다. 주관이 뚜렷하지만 긍정적인 지혜 씨. 스트레스로 불만이 많지만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지내던 그녀였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제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좀 힘들어요? 남성 같은 경우는 그 대화를 통해서 어떤 이 스트레스 푸는 거나 이런 것들은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행동을 통해서 풀게 돼 있는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대화를 통해서 자기가 존재하고 있고 자기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대화 자체가 교도관하고 단절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오는 어떤 좌절감이 어떤 이 약간의 울분의 형식으로 나타나지 않느냐, 이런 판단합니다. 1502번 나오세요. 1502번. 갑자기 소장이 지혜 씨를 호명한다. 발 벌리고 서 있으세요. 면회입니다. 면회예요, 면회. 누가 찾아온 것일까? 미리 연락을 받지 못한 지혜 씨, 놀란 눈치다. 얼굴이 많이 헬쑥해진 것 같다. 부모님이다. 마르지 않은 눈물이 또 터졌다. 지혜야, 무슨 일 있어? 어? 뭔 일 있는데? 응? 힘들어? 엄마 보고 싶었어? 걱정하실까 눈물 대신 웃음을 보이려 애쓴다. 자기 감정들 어려울 때 생각하면 이때 생각날 때 있을 수도 있어. 감옥 생활이 막 열악하고 이런 게 아닌데 교도관이 되게 심하게 앞으로 사회생활하면 충실히 누구보다 더 잘할 수 있겠다, 그지? 이건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지. 어디 아픈 데는 없지, 너 진짜. 울지 마. 응. 사랑해. 그간 쌓인 스트레스가 눈물이 되어 나온 날이다. 요즘 지혜 씨의 가장 큰 스트레스는 교도관이다. 강화되는 규제와 처벌이 못마땅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은 교도관의 권한이다. 또한 수감자의 불만과 스트레스는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교도관이 너무 자기 직권을 내세워서 하는 것 같아요. 이곳은 감옥이다. 어느새 장마가 끝나고 불볕 더위가 시작됐다. 감옥 체험에도 변화가 생겼다. 준비하세요. 7248번. 안대 벗으세요. 반성 많이 하셨나요? 오후에 반성하는 기미가 많이 보이셔서 수장님의 지시로 오늘 독방 금지 빼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재욱 씨가 독방에서 나오게 됐다. 이제 동료와 이야기할 수도 있고 샤워도 할 수 있다.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소장과 재욱 씨의 갈등은 끝이 난 것일까? 감옥에 담배를 반입해 독방에 수감됐던 재욱 씨. 소장과의 신경전은 여전해 보인다. 하지만 겉으로는 공손해진 모습이다. 가장 반가운 이들은 바로 동료 수감자들. 서로의 속내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이들이다. 자, 샤워하세요. 은행씨 나오세요. 자, 두 분 나오세요. 샤워 시간입니다. 수고했어? 반성 많이 했어? 너무 많이 했어. 아니, 내가 먼저 독방을 가려고 했는데 얘네가 먼저 거기서 혼자 생활하는 많이 힘들었지. 네. 여기 그다음부터는 다시 또 옛날처럼 이렇게 또 지내는. 이제 거기 다시 가면 3일 전처럼? 네. 다시 거기 가면 안 돼. 알겠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문제. 잠은 어떻게 자요? 밑에서 자더라. 내가 이 새로운 밑에 바짝 붙어서 하더라고. 그냥 저쪽에 원래 이렇게 잘 모르겠다고. 좁지 않아요? 좀 지니까 좀 무게가 이렇게 좀 좁긴 좁은데 어떻게 될지 좀. 그럼 네가 여기서 알아. 아니 저 아무 상황 전혀 상관없어요. 저기보다 낫겠지. 재욱 씨가 독방에 가 있는 동안 수감자가 늘어 자리가 없어졌다. 되게 복스럽고 외향적이고
아니야, 어디서 뭐라고 말하는 재밌어? 그래도 모처럼 평화가 찾아온 감옥이다. 근데 그 시인을 해. 자유, 원. 근데 그날 또 파이브를 빼먹었어. 진짜 오랜만에 여기서 이제 한번 팍 터졌다 진짜. 아, 나에게 삶을 하려고 줬어요 오늘. 그때 바로 답죠. 솔직히 얼마나 힘들었겠어. 혼자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유가 없고 그러고 혼자만 억압된 생활은 굉장히 심리적으로 압박감이 여기가 2배나 3배나 더 클 거 아니에요. 또 여기 오니까 이렇게 활기차게 다시 또 얘기할 수 있잖아요. 대화를 하는 거. 너무 좋겠어요. 네. 거기서 풀려나는 출소하면 나갈 것 같아요. 진짜. 있어 보니까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됐어요. 이게 변명이라면 변명인데 제가 너무 신경이 날카로워져갖고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좀 많이 힘들었었고 짜증났었고. 다시 왔으니까 생각 잘 하시길 바라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야죠. 문제 안 일으키고. 그래서 순순히 제 시간에 맞춰 샤워를 한다. 감옥에 들어온 후 처음이다. 샤워 못하셨는데 오늘 하니까 어때요? 예? 샤워 못하셨잖아요, 독방 있어서. 예. 오늘 하시니까 어때요? 나가서. 아니, 근데 하니까 괜찮다니까. 느긋하게 쉬어도 좋으련만 샤워를 끝내자마자 빨래를 한다. 피곤해 보이지만 밝은 얼굴이다. 네. 땀은 너무 안 나고 찝찝했는데 다행히. 내친 김에 세면장 청소까지 하는 재욱 씨. 네? 정리도 다 했어요. 네. 그리고 화장 청소하는 사람이 없어갖고요. 더럽게 하면 저희 끝난다고 다른 사람들도 고생하네요. 집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너무 오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힘들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너무 제대로 안 돌아가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활동을 안 하니까 그냥 사람들이 밖에서 무슨 말 하잖아요. 그게 바로바로 머릿속에 잘 안 들어요. 그럼 지금 빨래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즐겁겠네요? 네. 뭔가 움직이는 게 좋아요. 그래서 공연히 일을 만들려고 한다. 독방을 벗어난 기쁨의 표현이다. 신발 준비 똑바로 하세요. 하지만 독방 징벌 후 규율은 더 엄해졌다. 그만큼 수감자들은 더 고분고분해졌다. 모두들 일탈의 대가를 잘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식사 예고하겠습니다. 이런 변화를 좋게 말하면 적응, 나쁘게 말하면 어쩔 수 없는 타협이 아닐까. 생존 본능이다. 몇 개 갔어요? 3개. 위계 질서가 분명해진 것이다. 교도관님, 저희 반찬 하나가 안 왔어요. 기다려주세요. 네. 그렇다고 불만까지 없어진 것은 아니다. 네. 자, 맛있게 드세요. 계속 카메라로 찍으니까 이게 맛있게 먹을 수가 없어. 표현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다. 감시와 통제를 받는 것, 쉽게 익숙해지지 않을 일이다. 가장 수월하게 적응하는 이는 창섭 씨다. 여기 들어오면 청소하는 것도 재밌습니다. 스스로 안정을 찾으려는 노력일 것이다. 그런 까닭에 재욱 씨는 처음과 달리 청소에 열심이다. 어찌됐든 표면적으로 감옥은 자리를 잡아갔다. 재욱 씨의 독방 징벌로 가장 큰 변화다. 생각하지 못했던 기쁜 소식이다. 그 가족분들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나눠드릴 텐데요. 편지를 잘 읽어보시고 가족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교도관 이거 편지 나눠주세요. 기대나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다. 일자 사고 오는 거지. 근데 내용이 뭐 짧아갖고 뭐.
볼 것도 없네. 좀 닦아요 이거. 부럽죠? 우리는 다 왔는데 형님만 안 오셨죠. 아니야. 애기는 편지 못 써. 왜요? 뭐 9살 되니까 그런다며. 아니 못 써. 잘. 모두가 받은 것은 아니다. 부러울 텐데. 아니 부러울 게 뭐가 있어. 항상 재밌게 사는데 네가 살면서 평소에 지은 죄값 치른다는 생각을 마음 수양이나 하고 산. 얼마나 좋아. 마음 수양을 하라잖아. 자? 혹시 왕따 아빠예요? 왕따 아빠? 반가운 마음에 함께 돌려본다. 혜림 씨는 대학생인 여동생에게 편지가 왔다. 가슴 아프다. 엄마 보고 싶다. 걱정 많이 하는 것 같아. 외아들 재욱 씨를 걱정하는 어머니의 편지. 체험이긴 하지만 아들이 고생할까 걱정인 어머니. 새삼 어머니의 사랑을 확인한 재욱 씨다. 감옥 체험 9일째. 안정은 찾아왔지만 그만큼 생활은 무료하다. 창섭 씨는 기회를 어기지 않으면서 시간을 관리한다. 책을 읽거나 운동을 하는 것. 가끔은 생전 처음 보는 동작을 선보이기도 한다. 감옥이라는 불편한 환경에 적응한 결과다. 이게 장소가 좁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몸을 그 앉아 있는 그 이게 근육이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좀 조화를 맞춰주기 위해서 꾸준하게 몸을 관리하는 탓에 고난도 동작도 멋지게 해낸다. 질세라 훨씬 젊은 재욱 씨와 경인 씨도 나선다. 여자 사방은 재즈 댄스다. 뜻밖의 가족의 출연. 아빠 감옥이야? 아빠 이번에 체험 온 거잖아. 감옥 체험 알지? 아야. 아빠는 맨날 이것만 하네. 가장을 만나러 온 창섭 씨의 가족들이다. 아니 이거란 말이야? 난 이렇게 전혀 몰랐네. 그래? 아빠 재밌어? 아빠 보고 싶었어? 어때요? 지낼만해? 응? 지낼만해요? 나? 나야 뭐 항상 그렇지 뭐. 이거야 뭐. 노래, 아빠 노래. 아니 이렇게 좀 알아보고 그래야지 이거. 난 이럴지 전혀 몰랐네. 아빠 여기서 뭐 하는지 알아? 뭐해? 어? 공부해 공부. 아 나는 산책을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산책이 없네. 산책이 뭐 되겠어? 그래도 말 그대로 재수인데. 내가 없으니까 좀 어때? 애 잘 키우고 있어? 애들 잘 지내고 있지 뭐. 아빠도 같이 있었으면 좋겠지? 응? 한강도 못 가고 월드컵 공원도 못 가고. 아빠 공부 끝나면 한강 가자. 이렇게 해봐. 손 들어봐. 화이팅! 아빠 여기서 공부 잘할 수 있게끔 에너지 좀 넣어줘봐. 파워! 아주 잘하네. 에너지! 파워! 아빠 공부 열심히 하고 갈 테니까 저기 뭐야 그 다음에 한강에 가자. 따뜻한 체온 한번 느끼지 못하고 이별이다. 나머지 기간 동안 잘 있다가 오세요. 재밌는 체험하고. 아빠 안녕? 아빠 그래 안녕. 다니가 아빠 인사 날게. 체험이야. 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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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 들어가세요. 편지보다 더 큰 선물을 받은 창섭 씨다. 하지만 반가운 만큼 아쉬움도 남는다. 다시 감옥 수감. 혜림 씨도 미안하다. 반가운 마음은 엉뚱하게 표현된다.
잘 지내고 있어? 이런 모습을 보고 싶어. 지내기 괜찮아? 참나 별거 다 해본다 엄마가 너한테. 근데 잘 지내는 것 같으네. 못 견뎌갖고 엄마 나 갈래 그러는 거 아닌가 싶어서 어제. 나 집에 갈래. 아니 실제가 아닌데도 만약 이럴 경우를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이런 아이들을 둔 부모가 입장이 돼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오는 과정이 너무너무 착잡하고 좀 그렇더라고요. 감옥 생활의 체계가 잡히자 여유가 생긴 교도관들. 또 마땅히 할 게 없어서 TV를 한번 이렇게 보면 어떨까 해서. 저 오랜만에 보네 TV. TV가 있어도 일도 많고 탈도 많아 보지 못했다. 모처럼의 호사다. 물론 수감자들에겐 그림의 떡이다. 자, 합주 시작. 대신 재욱 씨는 악기를 만들어냈다. 잠깐만요. 1, 2, 3, 4. 손가락만으로 하는 연주. 뜻밖의 청중도 있다. 앵콜 어때요? 예? 어때요? 얼마나 심심해졌으면 드럼까지 개발하셔갖고. 이거 좀 제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맞다. 그래도 듣기 좋았습니다. 마음 약한 교도관의 무기내 재욱 씨 일보 전진. 밥그릇으로 악기를 만든다. 물 조절로 다양한 음까지 낸다. 뚱뚱뚱뚱뚱뚱. 제일 두꺼운 게 물이 많아야 되니까 이걸 형 계속 쳐요. 이렇게 땀, 땀, 땀. 신나는 연주회가 열렸다. 눈치를 보면서도 계속된다. 내심 부러웠던지 따라하던 여자 수감자들. 하지만 이내 포기한다. 감옥이기 때문이다. 이거 하시다가 안 할래요. 네, 재미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밴드를 만들어 본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에서 좀 스트레스에서 좋습니다. 예. 빠빠빠. 그러나 행복은 길지 않았다. 제가 혼자서 교도관 하는 거 아니잖아요. 똑바로 충실히 수행하세요. 놀러 왔어요 여기. 댁들이 하고 싶어서 여기 지원한 거 아닙니까? 여기 구경하러 왔어요. 저 혼자 교도관 합니까? 댁은 구경꾼이에요. 댁들이 수감자예요. 혼자서 제가 이 인원 다 관리합니까? 맞는 말이다. 수감자들의 소란을 묵이는 교도관들에게 화살이 날아갔다.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감옥 체험을 해야 해드릴 의무가 있어요. 제가 만약에 농담도 게 하고 즐겁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이게 감옥 체험이 아니에요. 놀러온 체험이죠. 그죠? 그건 아니잖아요. 결국 두 교도관은 심할수를 쓴다. 마음이 여려 수감자 통제를 버거워하던 교도관들이다. 하지만 본분을 잊은 것에 대한 온당한 처사다. 감옥 생활이 자리를 잡은 즈음. 그렇다고 수감자들이 편한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다.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만 나가고 할 짓이 없어. 피폐해져. 뭐든지 시키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할 걸 좀. 할 것만 주면 뭐든지 다 해. 속으로 삭히고 있을 뿐이다. 깔끔한 경인 씨는 요즘 부쩍 청결에 신경을 쓴다. 강박적일 만큼이다. 스트레스 때문은 아닐까. 깨끗하게 해요. 방 청소도 하루에 2번 정도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머리카락 있으면 전부 다 주워서 바깥으로 다 내려오고. 안정은 표면일 뿐 스트레스는 차곡차곡 쌓인다.
소리 없이 내려앉는 어둠처럼 준비하세요. 점검 끝났습니다. 취침 시간이다. 아니 그냥 뭐 이렇게 심심하니까요. 나 딱 처음 하는데 여기서 목표가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뭐 형님 뭐 별거 다 읽었는데 이러는데 이거. 조용할 시간. 언성이 높아진다. 거시만 하지 않으시고 뭐 그러지 방금 저하고 왜 놓고 짱 아까 그러니까 저쪽으로 잠자리 때문이다. 큰 싸움으로 번질 태세다. 잠자리가 좁아 몸을 건드렸다는 게 발단. 안 드세요. 육수하면 안 드세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문제를 일으킨 영준 씨를 격리. 독방 수감 명령이 떨어졌다. 좁은 공간에서 몸이 닿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은 계기가 된 것일 뿐 갑갑한 감옥 생활의 스트레스가 폭발한 것이다. 금치산 안에 들어가서 벽 보고 앉아 계세요. 예민해진 탓에 그러려니 넘기지 못한 영준 씨다. 마음을 조금만 가다듬고 호흡 한번 해봐. 화가 좀 났으니까 세수도 좀 해. 시원하게 좀 어떻게 머리 좀. 수감자들은 사소한 일에 흥분한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일까? 어느 시점으로 넘어가면 그 교도관은 내가 넘을 수 없는 대상, 공격하기 불가능한 대상으로 판단이 됩니다. 교도관하고는 상대하기 안 되거든요. 상대가 안 되니까 자기들끼리 어떤 룰에 어긋난다. 예를 들어서 잠자리를 너무 넓게 쓴다던가, 뭐 이제 다 조용히 있는데 혼자 떠든다던가 이런 식으로 할 때 이런 어떤 응징적 또는 대응적 태세로서 이러한 행동 패턴을 보이는 겁니다. 아니 프로그램 자체가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왜 저한테 화를 내세요? 대기 나한테 화를 낼 이유도 전혀 없어요. 이 프로그램 기획한 사람한테 화를 내세요. 저는 그 기획한 대로 제 역할대로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거니까. 안 그래요? 대기는 대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지금 교도관 소장이니까 소장의 직분에 대해서 충실히 수행하면 되는 거고. 소장의 직권을 갖다가 존중해 주는 거면 그만큼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수감자의 신분과 교도소 소장관의 신분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들어간 사람이 반성하는 김이 하나도 없이 지금 잘잘못을 따지자고 그러는데 그게 지금 대승법한 얘기예요? 구구절절 옳은 말이다. 하지만 생각대로 안 되는 게 사람의 마음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예민해지는 수감자들. 소장은 새로운 시도를 한다. 수감자들과의 1대1 면담. 걱정하는 마음 겸 업무 수행이 하나다. 소장에게 뭐 고충 같은 거 얘기하고 싶은 게 있으면 얘기하세요. 없어요. 저에 대해서 어떤 불만이 있으세요? 많은 불만이 있죠. 그 얘기하세요. 지금 그 면담 때 얘기하는 거지. 언제 얘기해요? 다 어디? 외모부터 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음에 분명히 가슴속에 악마가 있을 거다. 악마가 있을 거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교도관도 같이 갇혀 있다라는 거. 근데 교도관이 우리보다 훨씬 자유롭잖아요. 어디까지가 자유로운데? 우리보다 훨씬 많이 돌아다닐 수 있고, 우리보다 밥도 맛있게 먹고, 우리보다 얘기도 많이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아요? 갇혀있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셨어요? 네. 생각해보시면 여기 있는 교도관 3명 다 수감자가 되고 싶어요. 여기 있는 수감자 거의 다 교도관이 되고 싶어 한다라는. 아니 근데 수감자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왜냐하면 결정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셋이서 내린 결정이라니까요. 그걸 중요시 여겨야 돼요. 벌점 주면서 웃으면 기분 나빠요. 벌점이 크게 나왔어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네. 은근히 기분이 나쁘네요. 2084번 열어주세요. 서로를 이해하고 이해시키려는 노력이다. 저희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까요?
내가 자유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예, 자유 많이 얘기하시죠. 그 자유를 알려주기가 참 어렵구나.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여기를 선택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불편하게 느끼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해서 편안하게 느끼고 나에게 쉽게 다가와주고 상대적으로 그 불편함은 곧 나의 공부가 덜 됐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배웠다는 거죠. 네. 아, 이것은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시간이 필요하구나. 편한 자리가 마련되니 솔직하게 속내를 털어놓는 수감자들. 네, 앉으세요. 네. 어떻게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적응은 돼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더 못 버티겠다면 그런 게 아니고 힘들긴 힘들대 그 안에서 뭔가 좀 찾으려고 하고 처음보다는 시간이 좀 빨리 가는 거 같고 하루보다는 둘째보다는 셋째보다는 넷째가 그냥 알아서 잘 그냥 생활하려고 그러는데 다들 힘들잖아요. 지금 똑같이 있는 거 아니에요. 못 나가고 뭐 교도관이나 죄수할 것 없이 약간의 좀 차이는 있겠지만 그걸 알고 이제 죄수는 좀 더 수감자는 수감자답게 이제 조금 하고 그다음에 교도관들은 또 그런 모습이 죄수가 또 수감자가 이뻐 보이잖아요. 말 잘 듣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통제를 좀 완화시킬 수 있고 그래서 서로 조금씩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빡세게 하지 마. 면담이 효과가 있는 것일까? 달라진 교도관들. 8470. 예. 반성 많이 했습니까? 예. 반성 많이 했습니까? 예. 8470. 예. 정면 바라봅니다. 제명이 뭡니까? 강간입니다. 제명이 뭡니까? 강간입니다. 반성 많이 했습니까? 예. 반성 많이 했습니까? 예. 8370. 독방 금시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영준 씨는 하루 만에 독방에서 벗어났다. 아직 감정의 앙금까지 씻어진 것은 아닌 듯하다. 사실 잠자리 불편은 웃으면 넘길 수도 있는 일. 감옥이 아니라면 말이다. 교도관들의 새로운 시도. 상점을 오면서 전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그게 이제 보여줘야 이분들이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새로운 노래를 개발한 걸 위한 상점? 아니 이거는 잘 활용하고 있다. 잘 정하고 있다. 격려 차원에서. 힘들 수밖에 없는 감옥 생활. 수감자들이 좀 더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바로 칭찬이다. 그 첫 번째 시도. 주어진 시간을 게임을 개발하여 잘 활용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상점 의견 부탁드리기로 했습니다. 상벌점 플러스 마이너스 안 해요? 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기 4개니까 플러스가 하나 있으니까 상점 따이네. 뭘 해서 상점이 받았어? 창섭 씨는 상점을 받기 위해 남들이 꺼리는 변기 청소를 자청했다. 모든 만물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그날까지. 유전 435번 7248 8370 이거 목포 닭에서 정리해놓으세요. 각 잡고. 그렇다고 원칙이 무너진 것은 아니다. 운영의 미호를 부린 것일 뿐이다. 여기 여기사동 신발 정리하세요. 공실. 그래도 상상하지 못한 특별 선물이 마련됐다. 근데 오늘 특별히 실외 운동이 있습니다. 실외 운동을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만 들어도 마음은 벌써 운동장에 간 수감자들. 8370 자제해주세요. 조건이 있다. 나가려면 포승줄로 묶여야 한다. 이동할 때는 저희가 포승줄로 묶고 이동하겠습니다. 포승줄로 그 피난길에서 이동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나가 사람들이 쳐다보면 어떻게 진짜?
아니 그렇게 사내이지. 뭘 그렇게 진짜 제일 좀 볼 거야. 포승줄을 묻는 것은 당연히 생각하고 오셨어야죠. 여러분들은 재소자고 저희는 교도관입니다. 난 사기밖에 안 쳤는데 사람 죽이지도 않았는데. 인터넷 뱅킹이에요, 인터넷 뱅킹. 그게 필요가 없잖아. 우리가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때린 것도 아니고. 차라리 안 나가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해요. 포승줄에 묶인다는 말에 기대는 실망이 됐다. 싫다고 거부할 자유는 없다. 감옥이 아닌가. 수감자들은 차례로 포승줄에 묶였다. 난생 처음. 단지 나가기 위한 과정일 뿐인데 마음은 복잡해진다. 묶이고 나니까 기분이 진짜 정말 재수자가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왜냐면 제가 죄를 저질러서 온 거라고 생각하니까 감옥에 있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교도관한테 반항하는 게 이상한 것 같아요. 감옥 생활 처음과 달리 쉽게 포기가 된다. 12일 만에 첫 바깥나들이. 감옥 입소 후 처음 만나는 태양이다. 그리고 신선한 자연의 공기.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 좋습니다, 진짜. 오늘 날씨가 별로 안 좋은데도요? 네, 살 것 같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금세 얼굴이 펴졌다. 족구를 시작한 남자 수감자들. 고무신이 벗겨지고 바닥에 넘어져도 웃음이 나는 건 자유를 느끼기 때문이다. 부정하고 싶어. 부정하고 싶어. 그런데 공이 엉뚱한 곳으로 날아갔다. 꺼낼 수 없는 장소. 14네 14야. 짧은 외출 뒤 뜻밖의 소식이 날아들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같이 이렇게 보내다가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중간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겸손하지 못했던 점도 있고 교만했던 점도 있고 그리고 소리 쳤던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 프로그램을 알고 그리고 여기에 지원을 하고 그 동의서에 사인을 했을 때 그 마음을 잃지 말고 나중에 돌아봤을 때 정말 좋은 추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옥원의 절대 권력이던 소장의 퇴소다. 24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어요. 마지막까지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네, 2084번. 네.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그럼 이것으로 모든 공지사항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일찍 떠납니다. 미움의 대상이던 소장이 떠난다. 하지만 반가움보다 놀라움과 아쉬움이 남는 밤이다. 수감자들이 일어나기 전 소장은 벌써 퇴소 준비를 마쳤다. 그런데 떠나기가 아쉬운 듯 감옥을 서성인다. 미움의 대상이었던 만큼 임무에 충실했던 소장. 상진 씨에게 감옥 시험은 무엇을 남겼을까?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의미를 가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생의 삶의 의미를 가진 사람들이 더 오래 산다고 하더라고요. 교도소 내에서도 그러니까 남을 돕고 그런 데서 의미를 찾아가면서. 그래서 저도 저기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나와서도 마찬가지로 의미를 가지고 좀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힘든 자리였지만 잘 해낸 상진 씨. 하지만 발걸음은 무겁다. 소장의 퇴소로 절대 권력이 사라진 감옥.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 관찰 카메라를 상대로 귀신놀이를 할 만큼 풀어졌다. 원호 씨가 후임 소장을 맡았지만 그 전만큼의 통제와 권위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더불어 수감자들의 자기 주장도 강해졌다. 미래가 어디가 있어요?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2084번분이 불만이 많으신 것 같은데 어디에 있어요? 가져와 보세요.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가져와 보세요. 가져와 보라니까? 그 인생이란 무엇이고 삶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 거울을 이해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세요. 재밌습니다. 창섭 씨는 자신의 생각과 가치를 주장한다. 알듯 모를 듯한 그의 말들. 그는 명상을 하기 위해 지원했고 실제 성실하게 감옥 체험을 했다. 여기를 보셔야 됩니다. 여기를. 이것은 그 숙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도관과 수감자 모두 심리 테스트를 한다. 감옥 체험 중 3번째이자 마지막이다. 앞선 테스트와 별반 다를 게 없는데 뜻밖의 곤란을 겪는 이도 있다. 이상해서. 뭐 이상해요? 처음에 했을 때랑 너무 달라요. 그래서 되게 혼란스러워요. 제 원래 성격이 변한 것 같아요. 과연 그럴까? 스트레스 척도는 개인의 현재 혹은 최근 생활 스트레스를 평가하는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 스트레스가 증가했으며 특히 서상진 씨와 양경인 씨가 큰 폭 상승했다. 참여자들의 변화를 보면 이런 열악한 상황을 극복하려는 노력, 의지들이 많이 보여요. 그것은 이제 인간의 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인간의 그 강한 힘을 새삼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실험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또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고 또 경험해서도 안 되고요. 사회에 나가서는 여기서 느끼고 배웠던 것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출소 준비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2주간의 감옥 체험이 끝났다. 저희도 이제 준비하겠습니다. 통제와 지시를 하느라 힘들었던 교도관들, 통제받느라 힘들었던 수감자들, 이제는 똑같이 일상으로 돌아간다. 실수자의 모습으로 나가기 싫어요. 맞아. 일반인으로 돌아가야지. 그리고 모두가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 있다. 다시는 오고 싶잖아요. 다시 오지 말아야죠. 아우 다시 이거 지겨워 이제. 보기도 싫어 이거. 뭐 어떤 거? 이거. 교도관 제 친구들도 진짜 미웠어. 맨날 이거 곤봉이요. 팔짱 치고 죽여버리고 싶었어 진짜. 제명이 뭡니까? 시끄러! 빨리 저 문 열고 뛰어나가서 소리부터 지르고 싶습니다. 자유인이다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발은 쉽게 떼지 못한다. 난생 처음 겪는 상황이었던 만큼 느낌도 생각도 깊어진 탓이다. 가자. 하지만 곧 길을 잃은 사람들. 어디로 가? 이쪽으로 나가세요. 아니 나가. 오른쪽이요? 오른쪽으로 가면 되나요? 예. 갑시다. 체험자들은 이제서야 경찰서임을 알게 됐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이 두부와 같이 깨끗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 고맙다. 더 맛있게 먹을게요. 하나 드세요. 우리 PD님도. 장난삼아 그간의 화풀이를 하는 사람들. 특별히 찾는 이가 있다. 한바탕 뒷박질이 벌어졌다.
지원했지만 후회도 많이 했을 감옥 체험. 무엇을 남겨주었을까? 여기 들어오기 전에는 막 기대되고 설레고 그랬는데 체험 시작하자마자 너무 힘들었고 이제 마지막 날 이제 출소하게 되니까 엄청 기쁘고 너무 기뻐요. 계속 그 철창에 갇혀서 비 내리는 소리만 들었는데 나오니까 햇빛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이 태양이 그렇게 소중한 거를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그렇게 느끼지 못했거든요, 뼈저리게. 그런데 지금 바깥에 나와서 보니까 정말 너무 좋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들의 가치와 소중함이다. 체험 종료 후 보름이 지났다. 제작진은 체험자들의 근황을 확인하기로 했다. 먼저 찾아간 곳은 경인 씨가 있는 대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경인 씨? 아, 예. 요즘 뭐 아주 참 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혹시나 후유증은 없을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건강한 모습이다. 내성적이라 어디 나가들 잘 안 했는데 거기 갔다 오고선 좀 답답한가 많이 나가더라고요. 부모님과 함께 고시원을 운영하는 경인 씨. 중국어에 능통해 중국인 유학생들이 특히 많다. 여기 와서 이제 마음대로 문을 열고 나간다는 것에서 벌써 그거에서부터 자유를 얻게 된 것 같아요. 체험 뒤 경인 씨는 무척 활동적이 되었다. 감옥 체험 중간에 입소했던 대학생 은비 씨. 취미를 배우는 재즈 댄스에 열심이다. 힘들었기 때문에 가지고 가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쉽진 않았지만 그래도 얻은 게 되게 많아요. 은비 씨가 어렵게 얻은 소득은 삶에 대한 자세다. 살아가면서 쭉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그럴 때 좀 더 신중해지고 현명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에서 만나기로 한 이들. 뭐예요? 잘 지냈어? 잘 지냈어요. 네. 가자. 함께 방송을 보기로 했다. 거기 앉아 있을 때랑 똑같아. 이렇게 막 변하지 이렇게 않았네요. 거들먹거리면서 여기 저 혼자 왔으니까 여기 저 혼자. 소장에 대한 미움은 여전해 보인다. 당황한 마음에 감옥의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는다. 교도소 있을 때나 지금이랑 표정이 똑같아 둘 다. 아 배고파. 말하는 거 똑같잖아, 똑같아. 대여섯 편 되겠네요. 모든 만물이 그대로의 자유인데 세 사람은 전공 공부에 도움이 될까 해서 지원을 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달라진 것이 있을까? 잘 끝난 것 같아요. 운 좋은 건지 잘 된 건지 잘 끝나서 다행인 것 같아요. 교도관이 희망이던 지혜 씨는 생각이 많아졌다. 그냥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체험인 것 같아요. 감옥에서 되게 힘들었는데 그거를 잊을 수가 없어요. 가장 악역을 맡아야만 했던 상진 씨도 느끼는 바가 많다. 어쨌든 간에 잘 끝나고 잘 마무리되었으니까는 이 귀중한 추억들을 함께했던 모든 이들이 살아가는데 그걸 간직하고 그걸 밑거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봉사활동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며 예전에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온 이들. 감옥 체험은 생각의 폭을 넓혀주는 기회였다. 하지만 잊을 수 없는 경험이다.